잊혀진 용광로. 부여, 동아시아 역사의 진정한 설계자. 첫 번째, 지워진 거인 부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거대한 왜곡 위에 서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과서와 주류 역사학이 우리에게 주입해온 서사는 명확했습니다. 중원의 한족 문명이 거대한 문명의 태양이자 중심축이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북방의 유목민과 동방의 민족들은 그 문명의 빛을 받아들여 단신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른바 중화 중심주의의 서사입니다. 이 거대한 한족 중심적 시각 속에서 북방의 광활한 초원과 만주의 대지는 문명이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하고 거친 불모지, 혹은 문명을 파괴하는 야만인들의 거처로만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지나 한족의 붓끝으로 쓰인 사서의 기록을 걷어내고 얼어붙은 만주벌판과 유전자의 지도,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이 웅변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때 전혀 다른 거대한 실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에는 중원 문명에 종속되지 않은 채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유전적, 문화적 청사진을 그려낸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단군 조선의 직계의 부여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구려와 백제를 한국사의 뿌리이자 동아시아의 강력한 고대 국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라는 화려한 두 줄기의 줄기가 뻗어나올 수 있었던 거대한 뿌리, 그 거대한 씨앗을 품고 있었던 대제국이 바로 부여였다는 사실은 철저히 간과되어 왔습니다. 부여는 단순히 고구려 앞에 잠시 스쳐 지나간 전설 속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북방 초원의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을 융합하여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주와 건국의 에너지를 뿜어냈던 진정한 조상이며 현대 동아시아 주영을 형성한 지고의 설계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잊혀진 왕국의 베일을 벗기고자 합니다. 스텝의 초원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의 남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주의 경로를 추적하고 왜 부여야말로 현대 동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촉매제였는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중화 중심주의를 뒤흔드는 북방의 심장 부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남겨진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부여가 고대 동아시아의 강력한 지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된 이유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원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서들은 북방의 세력들을 동이, 즉 동쪽의 야만인이라 부르며 그들의 독창적인 정치 체제와 문화적 성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판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문명의 혁신과 정치 구조의 도약은 언제나 정착, 문명과 유목 문명이 만나는 지대, 즉 문명의 점이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여가 위치했던 영고탑과 송화강 유역은 바로 그 거대한 격변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여는 서쪽의 거대한 유목 제국이었던 흉노와 동쪽의 정착 농경 문화, 그리고 북방의 수렵 문화를 한데 녹여낸 거대한 거점이었습니다. 흔히 유목민은 문명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거대한 오산입니다. 부여는 광활한 초원의 기동력과 북방 유목, 세력 특유의 연맨체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만주평원의 풍요로운 농경 생산력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부여의 독창적인 정치체제인 오부족 연맹체와 사출도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사방을 나누어 다스리던 이 체제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에만 익숙했던 중원 한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생태,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급변하는 북방의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지혜였습니다. 중원의 왕조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흥망을 반복할 때 부여는 북방 초원의 유연성과 동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수백 년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조차도 부여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조공을 바치며 부여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중원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태양이 아니라 북방의 부여라는 또 다른 거대한 태양이 동아시아의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전적 문화적 용광로, 스텝에서 반도로 이어지는 혈통의 대이동. 이제 우리는 인류학적 그리고 계보학적 관점에서 부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여는 단순한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동아시아인의 유전적 본류가 형성되고 뒤섞인 거대한 인간 용광로였습니다. 최근의 현대 유전학 및 고인골 DNA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현대 한국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인들의 유전적 기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한족 계열의 남방계, 유전자보다는 요하 문명과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를 잇는 북방계 유전자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북방계 유전자가 고대 국가라는 틀 안에서 거대하게 융합되고 정제된 공간이 바로 당군조선을 이은 부여였습니다. 부여의 영역 안에서는 예족과 맥족, 그리고 유목 성향의 스텝 주민들이 서로 섞이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유전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에너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여라는 용광로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 안에서 단련된 인간과 문화의 줄기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부여 이주민의 위대한 대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몽의 전설을 역사적 팩트로 재구성해 봅시다. 부여의 왕실내 질서에서 밀려난 주몽과 그의 세력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여가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온 선진적인 철기 문화, 고도의 기마전술, 그리고 세련된 연맹 정치의 노하우를 몸에 새긴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의 적통에서 찾았습니다. 고구려의 왕족들이 부여의 시조인 동명성왕을 자신들의 시조로 모시고 차당을 지어 제사를 지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내부의 권력 변동 속에서 또다시 남하를 선택한 소선호와 비류, 온조 세력은 한반도의 중심부인 한강 유역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의 상황이 훗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사건은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문화적, 정치적 자산의 원천이 바로 저 북방의 거대한 거인 부여에 있음을 천명한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스텝의 초원에서 만주의 평원으로 다시 압록강을 거쳐 한강과 영산강 그리고 바다 건너 외워의 열도에 이르기까지 부여라는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온 유전적, 정치적 불꽃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대 한국임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진정한 조상, 우리 혈통의 지배적인 유전적 청사진을 제공한 이들이 바로 부여의 이주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스텝에서 반도로의 합성, 유목 초원 문화, 문명의 촉매제가 되다. 많은 역사학자가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문명을 정착과 도시의 전유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명의 진보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거세게 흐르는 물에서 탄생합니다. 부여의 역사적 가치는 바로 유목 초원의 거친 에너지를 정착, 문명의 고도화된 시스템과 완벽하게 합성해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부여 이전의 흉노, 그리고 부여 이후의 발해 문명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거대한 유목제국이었던 흉노는 기동력과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중원을 압박하며 동아시아 전체에 대대적인 긴장감과 국제 정치적 역동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흉노가 초원의 거친 야성을 대변했다면 부여는 그 야성을 제도화하고 문명화한 첫 번째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부여인들은 스텝 문화의 정수인 기마전술과 철기 무기 제작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여의 철기 기술은 중원의 그것에 뒤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방 특유의 단단하고 유연한 재련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와 마구를 생산해냈습니다. 이 유목적 군사력은 정착 농경의 풍요로움과 결합되면서 단순한
약탈 세력이 아닌 안정을 바라는 제국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된 에너지는 부여의 이주민들을 통해 한반도라는 깔대기를 거쳐 정착 문명의 정수로 변모합니다. 고구려의 벽화에 등장하는 찰갑기병, 즉 계마무사의 원형은 바로 부여의 기마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백제가 보여준 세련되고 우아한 귀족 문화와 고도의 행정 시스템 역시 부여의 오부족, 연맹체라는 정치적 경험이 반도의 정착 환경과 만나 정교하게 정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초원의 스텝 문화가 가진 역동성과 개방성, 그리고 끊임없는 이동성은 반도의 폐쇄성을 깨트리는 거대한 촉매제였습니다. 부여라는 엔진이 없었다면 고구려의 대륙적 기상도, 백제의 해양 제국으로서의 번영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목의 야성이 정착의 이성과 만나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낸 역사적 순간, 그 기점에 바로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구려와 백제를 계승하여 만주 벌판에 다시 세워진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이라 칭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부여의 거대한 유목농경 합성문화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의 반전, 그리고 우리의 과제. 우리는 이제 역사의 거대한 반전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방의 초원과 만주를 그저 문명의 변방, 척박하고 쓸쓸한 바람만 부는 불모지로 기억해왔습니다. 중원의 화려한 궁궐과 서적들에 가려져 그곳에서 쓰러져간 이름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의 렌즈를 넓혀보면 그 불모지야말로 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인류 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거친 대지 위에서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기동력과 평원의 생산력을 융합할 줄 아는 정교한 정치가들이었고 뛰어난 재련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으며 새로운 땅을 향해 과감히 마차를 몰았던 위대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하하며 전파한 정치적 지혜와 문화적 청사진은 고구려를 만들고 백제를 세웠으며 신라와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에까지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적 정서,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의 깊은 연대기 속에는 이 잊혀진 왕국, 부여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부여야말로 한족 중심의 역사관이 고의로 누락시키고 현대의 국경선이 강제로 찢어놓은 동아시아 문명의 진정한 미싱, 링크, 즉 잃어버린 고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족 중심의 좁은 시각을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만주 벌판의 흙바람 속에 묻혀있는 부여의 유적들을 단순한 변방의 역사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여를 동북아시아의 위대한 유전적, 정치적 용광로로 복원하는 것, 그리하여 스텝에서 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을 되살려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으로, 백제의 찬란한 문화로,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 속에서 부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꾼,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우리의 진정한 선조, 그 거대한 이름, 부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